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 중개사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개사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지문도 길어지고 또 민법 영역에서 나오고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모든 사실 수험생들이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전략 과목으로 잡았습니다. 중개사법은 강사 추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를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 우선 중개사법은 80 정도만 맞을 수 있다면 공법 50점, 예를 들자면 공시세법 50점을 맞아도 180점, 합의 180점, 3으로 나누면 60점이기에 그 자격증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 또한 2차 과목 비중에서 6대 2대 2 정도로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의 60%, 공시세법의 20%, 공법의 20% 이렇게 그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특히 이 결격사유, 그 다음에 행정처분, 행정벌, 과태료, 그리고 이 포상금이 두 군데 나오죠. 중개사법하고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반복해서 수없이 암기했습니다. 에드윌 임선정 교수님을 저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말 수없이 그림을 같이 그리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법을 많은 사람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는 이유가 공법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난을 많이 치죠. 뭐 서명 및 날인이냐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이냐, 참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요. 뭐 특정 후견인이냐 아니면 성년 후견인이냐, 이렇게 좀 치사한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문제 같지도 않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말 꼼꼼하게 법조문을 읽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윌 임선정 교수님이 그 기초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 강의 때는 법조문을 봐라. 그 법조문 그대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조문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에듀윌 교재 보면 그 중개사법 법조문이 따로 별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강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에듀윌 임선정 교수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도 있었지만 유튜브 보면 무료 강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답게 판서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색색 분필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강조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참 많이 연구하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떠먹여주는 수업,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강사가 아니라 떠먹여주는 거예요. 암기를 못하니까 입에 넣어주는 그런 암기 방식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기에 좀 자신이 없다, 뭐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는 분들은 저는 임선정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암기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암기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을 믿고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60, 80점은 무사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수업은 떠먹여주는 수업이고요. 우리가 암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임선정 교수님의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4회분만 풀었습니다. 16아니가 160문제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서는 제가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하지 않았고요. 기출문제풀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동영 모의고사 요것만 했습니다. 끝까지 유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선은 해야지. 사실은 백선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서 풀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동영 모의고사를 10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동영 모의고사 4회분을 10번을 보고자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번 정도 푼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근데 동영 모의고사가 상당히 그 문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풀 때 뭐 한 40점 잘 맞아봐야 한 60점 맞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100점이 될 때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참 이게 어려운 게 뭐 어떨 땐 하나 틀리고 97.5, 95점까지 가지 100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외워도. 그래서 이게 50대 한계구나.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 자체가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100점이 안 나온다 그래도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랜드의 김상진 교수님, 제가 메가랜드 평가단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지만 저는 메가랜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 심지어 메가랜드에 온라인 모의고사는 몇 번 봤지만 유료로 그 밖에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거 다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랜드 평가단이 평가랜드 메가단이 아니라 메가랜드 평가단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이 1기가 1월에 모집했다고 하는데 저는 7월에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7월부터 7, 8, 90 이 4개월을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총 360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를 반복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제 푸는 스킬이 저한테 생긴 거죠. 김상기 교수님이 강의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지만 이것 때문에 쉬는 날도 아마 제가 보니까 녹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에 피곤함이 사실 좀 묻어 있어요. 근데도 정말 끝까지 열정을 다해서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 진심을 저는 봤어요, 마음을. 그래서 또한 정말 재밌게 수업하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방문각의 신종환 교수님하고 최상준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이분들의 강의를 이제 유튜브 무료 강의나 또는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정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정 발음이 불명확하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최상준 교수님도 또렷하지 않고 그래서 1.2배속이나 4배속 할 때 들어보면 놓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각 6회 시험이었나요? 이때 평균 제가 한 60점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법을. 근데 그때 평균이 50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상당히 잘했다고 했는데 평균을 보니까 이 점수를 받은 거 보니까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50점을 받았군요, 참.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공부를 물론 중개사법에 좀 더 많이 투자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상준 교수님 방문각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최상준 교수님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문제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대가 나오고 최상준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낯선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본인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방문각을 선택했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메가랜드나 뭐 헷가세나 다른 데를 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교수님 이외의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또 다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준 교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수업을. 근데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이렇게도 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자, 문제풀이는 뭐 중개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개사법 모의고사만 한 20회 정도 푼 것 같아요. 이 정도 풀면은 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그 해커스 무료 모의고사, 랜드프로 무료 모의고사, 그리고 EBS 무료 모의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EBS 무료고사는 조금 쉽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해커스와 랜드프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여기는 에듀윌은 무료 모의고사로 써놨는데 이건 수강생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료고는 못 보고요. 유료가 되겠죠. 그리고 방문각도 유료고 메가랜드도 유료입니다. 그래서 요 에듀윌, 방문각, 메가랜드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 에듀윌, 방문각, 메가랜드, 그 다음에 해커스, 랜드프로 이게 5개 회사의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모의고사를 봤나. 그게 이제 제가 말할 때 주말에 이걸 본 거예요. 주말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중개사법을 3회 본다. 그러면 에듀윌, 방문각, 메가랜드 보는 거예요. 물론인데 그 유료 모의고사 하다가 뭐 15,000원, 11,000원 그래요. 근데 그거 뭐 해봐야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의고사가 PDF 형태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봐서 이제 체크 못한 것들은 다시 PDF로 출력을 해서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료든 무료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내가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모의고사를 충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동차 준비생들은 어쨌든 학개론과 민법의 기본 위에서 플러스 알파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택해서 약 6대 2대 2 정도의 시간 비율로 할애를 하는 겁니다. 2차 과목에. 그래서 중개사법을 많이 하시고요. 그 뒤에 공시세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공시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공시법보다는 세법에 더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김독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중개사 합격한 뒤에 개업을 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은 공법과 세법이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물어보는 게 세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특히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세법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50대 직장인 중개사법 공부 방법은 강사 선택이 중요하다. 그 강사 선택은 제가 들었던 몇몇 교수님들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라. 문제 패턴을 익혀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